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이렇게 주말에도 불구하고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시던 시리즈가 방송되는 날입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의 박철민 대표님 모시고 또 하나의 새로운 종목을 함께 공부할 시간을 마련할 텐데요. 박철민 대표님 요즘에 너무나 방송 깔끔하게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좀 호평을 하고 계셔서 오늘 방송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호주에 계신 박철민 대표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이제 가족들 떠나 보내고 조금은 쓸쓸하게 보냅니다. 아이고, 이게 장소가 계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네, 이제 어디에 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막상 가족하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떨어져 보니까 이 장소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누구랑 함께 있냐 이건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요즘에 호주는 어때요? 바이러스 좀 기승을 부리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자체는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었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등장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연말 휴가 같은 계획도 다 취소되고 다들 이제 집에만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이고, 뭐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네요. 약간 주춤하는 네, 추세네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다시 좋아질 것 같았는데 다시 좀 그러니까 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변수가 참 무섭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부킹닷컴도 그러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네, 오늘, 그렇죠. 오늘 방송 이제 준비하신 거 마무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특히 이제 주린이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폭락장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전문가분의 네, 좀 조언이랄까 이런 거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종목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 관련 기업인데요. 리튬은 아시다시피 전기차 배터리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올해 초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급등하면서 리튬 수요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2010년 초기 스마트폰 시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2G 폰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아이폰 출시 이후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죠. 이와 비슷하게 지금은 도로에 내연기관 차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전기차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런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유로는요. 우선 기후변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서 내연기관 차의 사용량을 줄이고 전기차 사용을 늘리려는 여러 정부들의 확고한 의지인데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여러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는 전기차 판매를 돕기 위해 보조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 업체들 또한 전기차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 전기차 가격도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런 우호적인 정부 정책들로 인해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그 커뮤니티 전문 컨설팅 업체인 CRU에 따르면 26년 전기차의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9%까지 증가하고 이를 위해 리튬 수요 또한 연평균 30%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CRU는 중국과 유럽 그리고 북미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5년간 전기차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유럽의 경우 26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리튬 생산 기업들도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줄줄이 리튬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서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판매 업체들이 이전 예상보다 빠르게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전기차와 리튬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전기차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들은 지금 도로에 있는 내연기관 차들을 대체하면서 성장할 것이고
리튬 수요는 전기차 판매 증가뿐만 아니라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해 배터리당 들어가는 리튬 양이 증가하면서 전기차 수요 증가를 앞지를 것입니다. 올해 가파르게 늘어난 전기차 수요로 인해서 리튬 가격 또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2년간 리튬 가격이 최저점까지 하락했었기 때문에 신규 광산이나 염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전문 컨설팅 업체인 BMI는 21년부터 리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해도 광산이나 염호는 투자 단계부터 생산 단계까지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최소 3년은 리튬 공급량이 수요를 100%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21년 수준에서 하락한다고 가정해도 리튬 생산 업체들의 수익 마진은 20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일례로 CRU의 리튬 광산들의 생산 단가 차트를 같이 확인해 보면요. 노란색 선은 리튬 광석의 가격이고 파란색 선은 리튬 광산들의 생산 단가를 보여줍니다. 21년 리튬 광석의 현물 가격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50%가 넘는 수익 마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리튬 생산 업체들과 고객들의 계약 가격은 현물 가격 대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갱신되기 때문에 21년도의 높은 현물 가격은 22년부터 본격적으로 리튬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미국 주식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서 작년 이맘때쯤 세계 리튬 생산 1위 기업인 엘버말 주식 매수를 추천드렸는데요. 지난 1년간 엘버말의 주가는 93% 올라서 같은 기간 테슬라나 글로벌 엑스 리튬 배터리 ETF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엘버말이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이유는 리튬 생산 업체들이 전기차나 2차 전지 기업들 대비 과점화된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엘버말은 생산 단가가 가장 낮은 리튬 염호와 리튬 광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직 계열화를 통해 자체 공급망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매출의 약 70% 정도는 고객들과 장기 계약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매출 및 수익의 가시성도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물론 지난 12개월 동안 가파른 리튬 가격 상승을 통해서 여러 리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이 기업들의 실적은 증가하겠지만 이미 주가는 이런 성장률을 충분히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생산 기업이면서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미네랄 리소스가 오늘 추천드릴 기업입니다. 편의상 민메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민메스는 방금 말씀드린 세계 최대 리튬 업체인 엘버말 그리고 강북 리튬과 공동으로 리튬 광산을 소유하고 있고 23년부터 연간 80만 톤에 달하는 수산화 리튬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현재 글로벌 리튬 기업 중 유일하게 향후 리튬 관련 매출 및 수익을 통한 실적 성장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투자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민메스의 리튬 사업 부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리튬 광산 두 곳을 소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로 생산 단가가 낮은 엘버말의 캐멜튼 수산화 리튬 공장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메스의 리튬 판매 계획을 살펴보면요. 우선 강북 리튬과 같이 가지고 있는 마운트 메리온에서 22년 2월부터 연간 3만 톤의 수산화 리튬 판매가 예정돼 있고요. 22년 7월부터는 캐멜턴에서 연간 2만 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으로 워지나에서 22년 12월 안으로 연간 3만 톤의 수산화 리튬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합쳐보면은요, 23년부터는 매년 연간 총 8만 톤의 수산화 리튬 판매를 통해 리튬 관련 매출 및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민메스와 파트너 기업들은 각자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리튬 광석 채굴은 민메스가 맡고 리튬 생산 및 판매는 강북 리튬과 엘바멜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민메스는 소유 지분만큼 리튬 판매 매출 및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파트너십이 가능했던 이유는 민메스가 리튬 광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리튬 생산 업체들이 수직 계열화를 위해 민메스 광산 지분 일부를 매수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다음으로 민메스의 가이던스를 바탕으로 앞으로 동사 실적을 보수적으로 예측해 보았습니다.
회계연도 23년부터는 리튬 사업 부문 실적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25년부터는 리튬 사업이 동사 이비타 중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맷의 리튬 사업 부문 이익 증가 및 비중 확장은 다른 리튬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의 멀티플 리웨이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3년 민맷의 EV/EBITDA 멀티플이 7배에서 산업 평균보다 낮은 14배 정도까지만 간다고 확장된다고 해도 앞으로 2년 안에 주가가 100% 오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광산을 가지고 있는 필바라 정도 수준의 멀티플만 되더라도 주가가 55% 상승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민메즈는 매년 2%에서 3% 정도의 배당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을 통한 투자 수익 실현 모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요. 민메즈는 창업주가 대주주로 있으면서 지난 25년간 직접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서 재무 건전성도 매우 훌륭한 기업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 아주 안전한 기업입니다. 지난 10년간 7년은 수년금 상태를 유지해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을 봐왔지만 이처럼 오랜 기간 보수적으로 재무 상태를 유지하는 기업은 결코 흔치 않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리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잘 운영되었던 회사였고 앞으로 리튬 사업을 통해 기업 이익의 질과 성장성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 바로 직전인 상황입니다. 근데 민네즈가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라면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까요? 최근 민메즈 주가는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우선 수산화 리튬 매출은 22년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민메즈의 실적 98% 이상은 철광석 사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철광석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철광석 가격이 5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메스의 철광석 광산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민메스의 회계연도 22년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22년도 실적만 놓고 본다면 맞는 말이지만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리튬 매출과 향후 3년 동안 리튬 관련 실적이 총 70%까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철광석 부문의 실적은 앞으로 민메스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철광석 사업 부문의 생산 단가가 높다고 해도 지난 7년간 무려 2.6 빌리언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해낸 저력이 있는 만큼 철광석 사업 부문의 가치가 그룹 전체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리튬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7년까지의 주가를 살펴보아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민메스 주가가 저평가된 이유는 최근 철광석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단기 실적 약화 우려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단기 실적 약화 우려가 민메스를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리튬 기업으로 만들었고 투자자분들은 앨범알 그리고 강봉 리튬과 동업하는 리튬 기업을 저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민메스 주가도 그렇고 요즘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훨씬 더 길었고 시장에서 꾸준히 버티신 분들께는 주식시장이 항상 좋은 수익으로 보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주가를 견인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나빠진 기업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아닙니다. 갈수록 정말 그 프레젠테이션이 일취월장하십니다. 아, 오늘 소개받은 그 기업은 네. 몰빵하고 싶어지는데요. 아, 너무나 깔끔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그 리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네, 주식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견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주시장이 심하게 흔들리고 중간에 잠깐 뭐 반등한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네. 많이 폭락한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전망은?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주가가 이제 그 큰 인덱스만 보면은 최근에만 빠진 것 같지만, 한 작년 2, 3월부터 솔직히 뭐 이렇게 그런 실적이 조금, 그러니까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실적이 없는 그런 테크주들은 주가가 미리 막 50%, 80%씩 빠졌거든요. 엄청 많이. 그런 그렇죠. 기업들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큰 10개 기업을 빼면은 나머지 기업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이자가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선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재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금리가 좀 오를 거예요라는 그거에서 뛰어넘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빠지기는 쉽지 않죠. 물론 시장 자체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거는 진짜 아무도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거는 투자자들이 다 같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 내가 투자한 주식에 가격이 빠졌다. 그러면은 저는 실적을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경영진이 계속 그 주주들과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있다면은 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저희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고 거기서 차익을 얻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이 지금 보이는 차트를 보시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박철민 대표님께서 보시는 거는 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예상하고 있었던 악재들을 선반영했을 뿐이지 이게 지금 이만큼 빠졌으니까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이 본격화되고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이러면 더 많이 빠질 거라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 빠질 수 있겠지만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네, 뭐 더 이상 엄청나게 더 폭락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미국 물론 그 이제 부채 양을 생각해 보면은 이자 그 금리가 거기가 높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겠지만은 그렇게 막 예전처럼 막 10%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이게 되게 주식시장이 재미있는 게요. 이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그 시기가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이 11월부터 8개월 동안 한다 그랬으니까 내년 6월까지는 돈 푸는 양이 줄어들긴 해도 계속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는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나타나니까 아무리 빨라도 2022년 말이나 아니면 2023년 초에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올라가다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다들. 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좀 미리 땡겨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12개월 뒤에 일어날 일이 있다면 그거를 미리 주가에 반영을 하죠. 네. 예. 제가 이제 미준이라는 채널을 이제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그 공포 지수 있잖아요. 빅스 네, 지수. 그렇죠. 근데 빅스 지수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빅스 지수가 거의 뭐 역대 최고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네. 사야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계시고 빅스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어그레시브하니까 지금은 조금 빠져나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 계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댓글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지난 한 6개월 정도 댓글이 네. 너무나 그 평온했었거든요. 네, 유튜브에. 네. 근데 최근 네. 들어서 이제 드디어 원망에 원망 추천하신 성장주들 다 난리 났어요. 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0%예요? 마이너스 50%예요? 막 이제 이런 댓글이 정말 네. 오래간만에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느끼는 게 이제 떨어지고 있구나. 이제 사야 네. 할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네.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중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왜냐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이제 시장이 한동안 되게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건데 이제 장기 투자하신다면은 그렇게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가격에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더 이렇게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장기 투자하시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주들이 좀 걱정이잖아요. 사실 수익이 제대로 나고 있는 빵 주식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이제 그 낙폭이 좀 작고 어느 네, 정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이 막 20%, 30%씩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 초에 좀 많이 빠졌죠, 이미.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험한 게 이제 뭐냐면은 그 성장이 유지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뭐 어차피 뭐 나쁘다 그래도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이. 그래서 성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성장이 유지가 안 된다면은 네, 그런 기업은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이야말로 기업의 실적을 쭉 보시면서 성장률이 나오는지 지금 멀티플이 성장률하고 비교했을 때 말이 되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보셔야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해 주신 그 리튬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네랄 리소시즈가 이제 정식 이름인데 우리가 민레즈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일단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네, 프레젠테이션 해주신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자동차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2026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 정도가 되면 지금 아직 3%도 되지 않는 전 세계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가 이제 3%가 되기 바로 직전인데 그게 한 20% 가까이 그러니까 19%까지 올라간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게 첫 네, 번째 이제 투자 논리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유럽,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아마도 점유율이 한 30% 가까이 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게 네, 되면 리튬 수요가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 전기차가 이제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10배, 그렇죠. 10배가 전기차 생산량이 는다면 리튬의 수요 역시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10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30% 정도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수요적인 면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수요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예. 가지의 수혜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자동차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한 차당 들어가는 리튬의 양도 늘어나고 그죠? 그래서 네, 두 가지의 맞습니다. 호재가 겹치는 거죠. 네, 근데 지난 2년간 리튬의 가격은 사실 예상 외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왜 리튬 가격이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16년, 17년도에 이제 리튬 가격이 엄청 뛰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실제 전기차 업체들이 그만큼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는데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가 미래야라고 해서 미리 개발을 시작을 했던 거죠. 미리 개발을 시작을 해서 공급량을 늘려놨는데 전기차 업체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전기차 업체들이 음. 우리는 아직 미래는 맞지만 우리는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어 지금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너무 빨리 됐어. 갔네요. 네,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2019년도인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서브시디도 줄였어요. 그래서 막 보조금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았었는데 다시 이제 기후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변화를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중국하고 유럽이 이제 안 되겠다. 정말 전기차 가야겠다. 안 그러면 공기가 나빠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돈도 쏟고 있고 그리고 판매량도 실적 많이 늘었죠. 실제로. 네. 음, 그 얘기는 이제 다시 얘기해서 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진 최근 1, 2년 동안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그 뉴 플레이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공급이 많으니까 이쪽에 네, 사업 그렇죠. 수완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잠시 동안 좀 붐이 멈춰졌기 때문에 지금 정체 상태인데 앞으로 갑자기 수요가 늘게 되면 다시 이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그렇죠. 것이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마진이 올라갈 것이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맞습니다. 또 하나의 투자의 논리가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엘버말이라는 네, 또 다른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리튬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설명해 주실 때 리튬 염호 그리고 이제 광산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리튬 염호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약간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남미에서 나오는 염전에서 그 리튬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호수가 있어요. 그 물을 말리면은 약간 소금과 비슷하게 리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이제 탄산 리튬을 우수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탄산 리튬을 또 한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수산화 리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호주에는 이제 보통 리튬 광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하드록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광석을 가지고 바로
그 하이드록사이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리튬을 얻을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대표적인 기업인 엘버말정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지금 취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민외지 같은 경우는 광산만 가지고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광산 아까 말씀하신 게 두 개의 광산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네,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아까 그 EB랑 에비타를 비교해서, EB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가치를 얘기하죠.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거를 이제 에비타로 나눈 멀티플이 현재 7배라고 말씀하셨는데, P로 네, 환산을 하면 지금 P가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죠? 네.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보면요, 한 6.65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12개월로 보면은 한 16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P 레시오가 굉장히 낮은 이런 주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22년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멀티플이 오히려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난 12개월로 보면 6.65배인데 앞으로 12개월로 보면 16배.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이 멀티플을 저희가 P를 잘 보지 않는 이유는요. 예, 그러니까 멀티플은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 입이 있다가 비교할 때 더 효율적인 이유는 이제 그런 재무 상태, 그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나 그런 세금 그런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멀티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영업이익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멀티플을 볼 때 이제 앞으로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제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현재 엔터프라이즈 밸류에 비교해서 어,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냐 그래서 그걸 항상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에비타라는 것은 순이익에서 이제 몇 가지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인트레스 레이시 제외되니까 이제 만약에 부채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자로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할 텐데, 네 이거는 맞습니다. 영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제외한다. 네 맞습니다. 세금도 뭐 제외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이 많이 일어나는 기업은 이러한 비용들도 사실 영업 상태랑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영업하고 좀 동떨어진 것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현실감 있는 그 비즈니스의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칭찬해 주신 부분이 창업주가 아직 계속해서 네 맞습니다.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네. 좀 좋은 것 같고, 예, 요 얘기할 때 갑자기 그 트위터가 생각나더라고요. 잭도 씨가 아, 떠났잖아요. 네. 떠났죠. 네. 예, 과연 잭도 씨 없이도 잘 진행이 될지 트위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이제 가장 많은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설명을 듣기 전에 처음으로 떠올랐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비타 레이시 낮은가? 그러니까 멀티플이 너무 네.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미 설명을 해주셨죠. 그 중국의 네. 건설 경기가 낮아져서 철광석 쪽에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 네, 기업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아직까지 매출의 반 이상을 철광석이 가져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 12월 기준으로 지금 당장을 보면은 철광석 사업 부문이 9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어휴, 그리고 엄청나네요. 이제 2달 뒤 2월 달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수산화 리튬 이제 매출이 잡힐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연도가 6월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그러니까 FY22를 보면은 그러니까 7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실적을 볼 때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작년 대비. 작년에 음, 되게 좋았거든요, 실적이. 그렇기 예, 때문에 작년 대비 실적이 22년 이제 내년 6월 달까지 실적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기업이 가는 방향이 이제 리튬으로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리튬이 당연히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앨범을 추천드릴 때도 되게 그때 약간 그때 워낙 리튬 가격이 안 좋았었거든요. 너무 다운돼 있어가지고 이런 기업을 투자해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튬 그때도 이제 리튬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리튬 가격이 낮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리튬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인해서 20년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도 알버멜과 강봉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도 그렇게 문제가 없고 이미 고객들도 다 잡혀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6개월 뒤에 뭐 결과 좀 나쁘다고 작년 대비 좀 나쁘다고 해서 예. 그게 의미가 있나? 약간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미네랄 리소시즈라는 기업은 앞으로 원래는 이제 철강석을 주 이제 수입원으로 해왔었는데 이제 네. 기업이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러죠? 네, 시대적인 맞습니다. 추세에 맞춰서 이제 철광석 쪽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리튬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있고 이러한 진화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기회를 찾아서 지금부터 좀 투자를 진행하면 가까운 미래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호주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박재민 대표님께서는 지금 호주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잘 모르는 기업을 우리한테 지금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일단 알버멜을 되게 제가 소개드렸는데 이제 알버멜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호주에 있는 기업이 또 있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준비하는 동안 이제 조금 그 IR과도 연락을 해봤죠. 그러니까 되게 IR도 되게 긍정적으로 어, 보고 있는 IR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제 실장 예측을 할 때 그래서 예. 어, 그래서 좀 지리적으로 이점도 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 오늘 정보는 굉장히 좀 익스클루시브한 미준 패밀리 분들을 위한 또 네, 독보적인 정보 맞습니다. 같은데 네.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도 돼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미국 증권시 ADR로 거래 중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MALRY라고 티커거든요. 예, 그래서 예, ADR로 거래가 되고 있고 예. 호주 증시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호주에서 투자를 하신 분은 티커가 MIN으로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미국 네, 증시에서 맞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MALRY로 찾으셔야 되는 네,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쪽으로 들어가셔서 MIN을 찾거나 아니면 미국 쪽으로 들어가셔서 MALRY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예, 네, 오늘 맞습니다. 굉장히 좀 특별한 기업을 소개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찾아오시면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어떻게 미국 주식 이야기 그 구독자도 계속 수가 늘고 있나요? 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를 전혀 안 했었는데, 예. 이제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유재님 채널에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어서 조금씩 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제 조금 광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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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중요한 정보들, 따끈따끈한 정보들 전해주시는데 운영하시는 미국 주식 이야기 웹사이트도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2주 후에 또 만나 뵙고요. 그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또 밝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